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마존 SNS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SNS 이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아니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르고요. 아마존 SNS는 아마존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약자로 애플리케이션 간 혹은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간 통신 모두를 위한 완전 관리형 메시징 서비스입니다 라고 AWS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존 SNS는 무엇이냐면 퍼브 서브 기반의 메시징 서비스예요. 그래서 언제 사용하느냐? 일단 하나의 메시지를 다수의 주체에서 처리하고 싶을 때 이것을 아키텍처 용어로 팬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에서 서비스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혹은 메시지를 임시로 저장하고 있거나 재생해서 동일한 로직을 다시 처리하고 싶을 때 여러분께서 이 SN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례는 조금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SNS의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SNS를 메시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진 않습니다. 근데 SNS P4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SNS P4 기능 중에 하나가 메시지를 임시로 벌크로 보관하고 있다가 리플레이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 사례 중 하나로 넣었습니다. 자, 그럼 SNS가 이런 기능들, 이런 사용 사례들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일단은 하나의 토픽을 여러 주체가 구독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 주체예요. 그 다음에 토픽이 전달된 내용을 구독한 모든 주체가 전달받아서 처리합니다. 즉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 주체에서 처리하게 돼요. 이게 SNS와 가장 헷갈려 하시는 SQS 서비스와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SQS는 하나의 메시지를 한 번만 처리한다면, 하나의 주체가 한 번만 처리한다면 SNS는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 주체에서 동시에 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 SNS는 다양한 프로토콜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이메일이라든지 HTTP라든지 SQS로 직접 전달할 수도 있고 SMS로도 여러분께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혹은 AWS 람다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람다에서는 거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슬랙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텔레그램을 보낸다든지 다양한 사례로 여러분께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리플레이 기능도 제공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SNS도 사실은 디커플링 서비스 중 하나로 취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피자 주문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과정에서 일단 피자를 주문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업체 연락도 하고 돈도 차감한 다음에 이제 레코드도 갱신하고 이런 로직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게 피자 주문 앱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다가 로직을 하나 추가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문 이메일도 발송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뭐가 문제죠? 이 피자 주문 어플리케이션의 로직을 직접 수정해야 되죠. 이 안에 들어있는 로직 모듈에게 업체 연락하는 거랑 돈 차감하는 거랑 레코드 갱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까지 여기다가 더 밀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업데이트도 받아야 되고 혹은 이제 배포도 따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문 이메일 발송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뭐 기획에 따라서. 그럼 다시 또 배포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로직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벤트 큐를 두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요 주문하는 부분은 하는 게 그대로 주문만 하고 요 이벤트 큐는 이 이벤트를 핸들해서 전달만 하도록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이 주문에 대한 이벤트 큐에서 이 이벤트에서 각각 이제 이벤트를 처리한 주체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일단 이벤트가 왔으니까 주문이 왔으니까 너는 업체에 연락하고 너는 돈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너는 레코드 갱신하고 너는 주문 이메일 발송을 해줘.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로직을 하나 더 추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배달업체에 연락하는 뭐 이런 로직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하면 되죠? 여기 요 주문하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로직은 전혀 바뀔 필요가 없죠. 왜? 얘가 하는 일은 딱 하나 이벤트 큐에다가 주문 내용을 밀어 넣는 게 끝이에요. 그러면은 이 배달업체 연락한 로직을 어디에 붙으면 되냐? 여기에 붙으면 되죠. 요 이벤트를 가지고 구독을 받아서 요 이벤트를 전달받기만 하면 됩니다. 바뀌는 거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전혀 바뀌지 않고 그냥 본연의 역할만 다하면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고객이 쓴다고 하면은 고객은 계속 이걸 쓰기만 하면 되고 기능들은 여기서 추가됐다가 삭제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도 여기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디커플링이죠. 네, 제가 SQS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로직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가 있고 좀 더 자유롭게 추가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이걸 디커플링 할 수가 있는데 SNS도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SNS로 제가 구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주문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SNS는 팬아웃, 즉 하나의 메시지를 다양한 주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람다를 통해서 업체에 연락한다든지 비용을 삭감한다든지 기록 갱신한다든지, 참고로 이 람다는 AWS 서버레스 컴퓨팅 서비스예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혹은 모바일 클라이언트로 고객한테 안내한다든지 이런 식의 로직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팬아웃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은 인코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해상도로 인코딩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유튜브처럼. 그리고 동영상의 특정 부분도 썸네일로 만들어야 되고요. 중요한 점은 회사의 방향에 따라서 필터라든지 혹은 다른 해상도를 지원하기 위한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뭐 음성 올리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할 여지가 있어요. 그럼 이런 아키텍처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구성해 볼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저가 S3라는 AWS의 파일 저장 서비스에다가 원본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면은 요 S3에서 자동으로 SNS를 트리거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트리거 되면서 각각의 영상에 대한 레퍼런스를 우리 EC2 인스턴스, 대기하고 있는 EC2 인스턴트한테 이렇게 밀어 넣어요. 그러면은 야, 너는 이제 하이 퀄리티 인코딩을 해. 넌 480, 뭐 너는 1080 이런 식으로 이제 인코딩을 하고 얘는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로직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디오만을 인코딩하는 그런 이제 어떤 로직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 유저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혹은 뭐라든지 원본 영상을 업로드하는 로직, 이 부분은 건들 필요가 없이 우리가 그냥 아마존 EC2만 하나 이렇게 구독할 수 있게끔 해놓기만 하면은 여러분께서 별도의 아키텍처 변화 없이 자연스럽게 이 로직을 녹여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디커플링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SNS는 다양한 아키텍처에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와치, AWS 모니터링 서비스는 알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 로그라든지 매트릭을 기반으로 알람, 예를 들어서 뭐 404 에러가 1분에 10번 이상 발생했다, 500 에러가 뭐 1분에 뭐 2번 이상 발생했다, 이런 기준을 기반으로 알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대상은 EC2가 될 수도 있고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서버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걸 받았을 때 이 알람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SNS를 호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SNS는 매우 다양한 게 가능하다 그랬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온프렘 서버에 호출할 수도 있고 S3에 로그를 남길 수도 있고 심지어 람다로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람다를 통해서 슬랙으로 알람을 받아본다든지 뭐 텔레그램으로 알람을 받아본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께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SNS P4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다시 SQS처럼 말씀을 드리면은 SNS에서도 P4 모드, 즉 First In, First Out 모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SNS에서도 순서 보장을 시켜줄 수 있는 모드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몇 가지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SNS를 소개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제 제가 이전에 소개드렸던 SQS와는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둘이 같이 쓰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예를 들어서 커머스 앱을 사용한다. 그러면 뭔가 이제 주문이 딱 들어갔어요. 그럼 이 주문에 따라서 이쪽에는 주문 정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주문 알람을 보내가지고 주문 알람 이메일을 보내고 이쪽에는 배송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로직들을 한꺼번에 수행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SQS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클러스터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로직도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이 SNS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은 메시지 리플레이 기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이 순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시지 1, 메시지 2, 메시지 3, 메시지 4, 메시지 5. 그러면은 요거를 아카이브 해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들어온 메시지들을 아카이브 해 놨다가 만약에 뭔가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이게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전달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핸들을 하는 이런 로직이 있는데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의 이만큼의 로직을 중단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점검이라든지 혹은 뭐 업데이트라든지 혹은 아키텍처 결함 때문에 우리가 뭐 장애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식의 로직 때문에 현재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올렸어요. 이 다시 올린 상황에서 기존에 여기서는 메시지 처리가 됐는데 여기서는 메시지에 대해서 뭔가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예 처리를 못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NS P4에서 이 메시지를 리플레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메시지들, 들어왔던 메시지들을 다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리플레이 하면은 이렇게 기존에 있던 로직을 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DynamoDB 혹은 뒤에 있는 곳에다가 전달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SNS 피포의 메시지 리플레이 기능이에요. 이걸 활용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기능들을 구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직을 하나 더 추가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어떤 예로 S3라는 서비스에다가 로그를 남기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로직들에서는 이미 이렇게 메시지가 수행이 됐는데, 이렇게 새로 생긴 로직에는 아직 메시지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않았겠죠? 그럼 여기에다 또 리플레이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새로 들어간 로직에도 기존의 로직들처럼 자연스럽게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로직과 동일하게 모든 것들이 싱크가 맞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게 여러분께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바로 SNS 피퍼고요. 요것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별도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해당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데모까지 같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SNS 같은 경우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키텍처에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이라든지 발표에서도 아주 활용한 서비스라서 제가 정리를 한번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기 때문에 SQS와 SNS의 사용 사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 SNS의 목표는 여러 서비스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SQS는 특정 작업을 다음 서비스로 넘겨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처리 횟수는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 서비스에서 처리하는 것. 그리고 SQS는 하나의 메시지를 한 번만 처리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메시지 보관은 SNS는 사실 메시지 보관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피포 같은 얘 같은 메시지 리플레이 같은 것 좀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보관 용도는 아니고 SQS는 원래 목적 자체가 이렇게 메시지를 중간에서 잠깐 가지고 있다가 전달해준 역할이죠. 그래서 SNS는 푸시로 메시지를 아예 전달을 해주고, SQS는 뭔가 주체가 메시지를 끌어가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활용에서는 대표적인 아키텍처가 팬아웃이죠. 다양한 주체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거. 그리고 SQS 같은 경우에는 디커플링이라든지 순서를 보장한다든지 서비스를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SNS의 간략한 사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 혹은 저희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AWS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